총 220% 정도를 벌었고요. 이거는요, 이 6년 동안에 연봉이 21.4%입니다. 우와. 예. 안녕하십니까 한라님들, 강원국입니다. 5월 10월 살아남기 제 두 번째 전략입니다. 일단 5월 10월 투자는 굉장히 끔찍하죠. 제가 최근에 이 퀴즈를 많이 냅니다. 1997년에 우리가 1억 원이 있었다 그러면은 강남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는데 그 돈을 코스닥 지수에 투자하고 1번 11월 4월에만 매년 투자했다, 2번 코스닥 지수에 투자했는데 5월 10월에만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25년 지나면은 그 돈이 얼마나 되어 있을까, 이걸 물어보잖아요. 자, 1번의 정답은 8억 원이고요 2번의 정답은 코스닥은 815만원, 코스피는 289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 11월 4월 오 좋았고요 5월 10월 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5월 10월에 투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첫 번째 전략으로 인버스 마켓 타임이라는 전략을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10월에는 인버스를 보유하는 걸 주로 하는 건데, 근데 6개월 내내 인버스를 보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스닥 인버스를 보유를 하되 지수가 5일 또는 1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만 우리는 인버스를 보유하는 전략이고요. 그렇지 않은 날은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입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그냥 6개월 내내 인버스를 보유하는 것보다 수익이 훨씬 더 올라가고, 그리고 MDD도 확 줄어든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6개월 내내 인버스만 보유했다고 하면은 연봉이 수익이 4%였는데 그게 한 10에서 12%로 올라가고, 그리고 MDD도 42%에서 17 또는 18%로 줄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전략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댓글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요, 이게 작년 코스닥이거든요. 이 코스닥이거든. 자, 그러면은 자, 이때부터 5월 2일부터 5월의 지옥이 시작합니다. 그죠? 자, 근데 5월 2일은 보시다시피 요 선이 1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이거 그냥 네이버에서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날 보면은 가격이 확실히 이동평균선보다 낮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날 우리는 인버스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자, 그러면은 요 날 있잖아요. 5월 18일 날, 코스닥 지수가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11선이 865인데 종가가 872라고 하잖아. 자, 그러면은 이날은 우리는 인버스를 팔고 현금을 보유하는 거고요. 한동안 현금을 보유하다가, 자, 이날 종가, 6월 7일 종가에 우린 다시 인버스에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그 11선이 880인데 종가가 874였잖아. 이때 우리가, 이제 코스닥 인버스를 들어가는 거고요. 한동안 보유를 하고 있다가, 언제가 되겠냐? 이날이겠네, 이날, 그죠? 7월 5일날 종가가 751이니까, 이때 우리는 인버스를 팔고 다시 현금을 보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한동안 현금을 보유를 하다가, 이날인가? 그치, 이날이네. 8월 17일 날 종가에 우리는 다시 인버스를 매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참, 이날 8월 31일 날 다시 인버스를 팔고 현금을 보유하다가 다음날 다시 곧바로 인버스에 들어갑니다. 인버스에 들어갔다가 그걸 이제 9월 13일에 다시 팔았다가 그 다음날 9월 14일에 다시 인버스를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9월 14일날 이제 다시 들어가잖아. 들어가면은 언제 다시 현금으로 나오나? 현금으로 나오는 거는 아마 이날이 되겠네요. 그죠? 10월 6일날 현금 보유를 하게 되었다가 10월 11일날 곧바로 다시 인버스에 들어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10월 18일날 다시 현금 보유를 하고 딱 하루 요때 인버스를 보유했다가 다음날 다시 팔고, 네, 그 다음에는 진입을 안 하겠네요. 그럼 다시 11월이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전략입니다.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한 전략인데, 근데 아마 느끼셨겠지만, 이 전략을 작년에 했으면은 인버스 투자에서 아마 꽤 큰 돈을 벌었을 겁니다. 두 번째 전략, 인간 지표 전략입니다. 인간으로 돈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인간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인간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초고수 따라하기 전략이 있고요. 그리고 주식을 잘 못하는 투자자와 반대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개 다 굉장히 훌륭한데 두 개를 같이 하면 시너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최고의 바보라니. 바보가 아니라 투자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투자를 할까? 곧버스에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곧버스는 지수와 반대로 수익을 내는 인버스 더블 상품인데요. 그 한마디로 지수가 10% 오르면은 곧버스는 20% 하락하고, 반대로 지수가 10% 떨어지면은 곧버스에 투자한 사람은 20% 버는 겁니다. 근데 지수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곧버스는 장기적으로 돈을 잃는 상품이에요. 2016년에 만원에 상장을 했는데 지금 2615원밖에 안 합니다. 마이너스 74%입니다. 7년 만에요. 띠용띠용띠용띠용. 자, 이거를 들어가가지고 투자하는 개인은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투자자라고 봐도 굉장히 안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개인
개인과 철저히 반대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들이 곧버스를 사면 우리는 주가 ETF를 매수를 하고 그들이 곧버스를 팔면 우리는 인버스를 매수를 합니다. 그들이 하락장에 베팅하면은 우리는 상승장에 베팅을 하고요. 그들이 상승장에 베팅하면 우리는 하락장에 베팅하는 그런 청개구리 전략입니다. 너는 개미고 난 반대로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근 10일, 20일, 60일, 200일 동안에 개인 순매수 또는 순매도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HTS를 보면은 모든 상품과 인버스의 수급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개인, 기관, 그리고 외국인을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X로 다운받아가지고 다 더해보면은 최근 10일, 20일, 60일, 200일 동안에 개인이 곧버스를 샀는지, 순매수를 했는지, 순매도를 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 4개 지표가 전부 다 만장일치로 매수 또는 매도로 갈 때 우리는 포지션을 바꾸는 겁니다. 자, 이게 많이 거래를 하지도 않아요. 이런 식으로 들어갔으면 2017년 3월 15일에 우리는 롱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신나게 벌다가 11월 20일에 숏을 치게 되고요. 그러면은 한 1년 동안 여기서 숏 포지션을 유지해가지고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다 벌었어요. 그러다가 2019년에는 가볍게 손실이 났죠. 이때 롱으로 들어갔다가 2075에 들어가서 2038에 팔고 이때 숏에 들어가서 이때도 조금 손실이 났고요. 그리고 2019년 9월에 롱으로 들어갔다가 이때 코로나가 와가지고 좀 큰 손실이 납니다. 자, 근데 그때부터가 놀랍죠. 2020년 3월 13일 이때부터 이제 숏 포지션에 진입하게 돼가지고 돈을 좀 벌고요. 자, 그리고 놀랍게도요, 코로나가 이제 엄청 세가지고 2020년 3월 26일날 개인들은 곧버스를 엄청나게 매수를 합니다. 이때 최근 10일, 20일, 60일, 120일 다 봐도 개인들의 곧버스 매수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그들이 하락장에 베팅하니까 상승장에 베팅을 해가지고 신나게 먹습니다. 86%를 먹고요. 다음 해 8월까지 우리는 롱 포지션을 유지를 하다가 이때 개인들이 곧버스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매도하면은 그들은 상승장에 베팅한다니까 우리는 하락장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3143에 숏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또 신나게 번 다음에 작년 11월 2일에 그때 또 개인들이 곧버스 매수를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롱 포지션에 들어가가지고 2330에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장이 2570까지 와 있어가지고 이 롱 포지션도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20% 정도를 벌었고요. 이거는요, 이 6년 동안에 연봉이 21.4%입니다. 우와. 네, 지수는 이 6년 동안에 연봉이 21%가 아니라 총 20%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는 연봉이 21%, 총 220%를 번 겁니다. 220대 20이죠. 그죠? 지수는 20% 올랐고, 우리는 220% 벌었고. 우와. 9번 거래를 하게 됐는데, 그 중에 6번은 돈을 벌고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돈을 벌 때는 많이 벌고, 깨질 때는 적게 깨집니다. 그래서 벌 때는 평균적으로 23% 벌고, 깨질 때는 평균적으로 7% 깨지는데, 이걸 나누면은 3이 나와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버는 것도 승률도 굉장히 높은데 벌 때는 많이 벌고 깨질 때는 적게 깨진다. 그리고 또 지난번 댓글을 보니까 이걸 또 이해를 못 하더라고. 이게 매번 보는 거 아니네. 야, 매번 보는 전략이 어딨냐 이 XX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개인의 매수와 반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거는요, 기관의 매수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2017년 3월 15일에 이때 개인들이 곧버스를 많이 샀는데, 그럼 이때 기관이 곧버스를 많이 팔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롱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게 총 수익이 거의 비슷해요. 사실 개인과 반대로 가는 것과 기관과 똑같이 가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곧버스를 많이 판다는 거는 이제 그들이 상승장을 예측을 한다는 거고, 반대로 기관이 곧버스를 많이 산다는 거는 그들이 하락장을 예측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관을 따라가도요, 그냥 개인의 반대로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래도 개인의 반대로 하는 것이 기관을 따라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좋습니다. 요 초록색은 개인과 기관이 거의 똑같은 포지션을 갖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 검은 거는 독자적인 포지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요, 기관을 따라하는 것과 개인의 반대로 하는 것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개인의 반대로 하는 것이 수익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좋았습니다. 네, 외국인은요, 놀랍게도 개인보다 조금 낫지만 외국인도 상당히 멍청하게 곧버스를 매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제 외국인이 곧버스에 들어간다면 하락장에 오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이 곧버스를 팔면 상승장에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곧버스 시장에는 외국인을 따라하거나 반대로 하는 거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역시 개인을 반대로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5월, 10월에 상당히 유력한 전략이에요. 참고로 현재 개인은 한 3월
3월 30일부터 미친 듯이 곱버스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관이 지금 신나게 곱버스를 팔고 있잖아요. 이 파는 거를 개인이 지금 매수 중이거든요. 당연히 개인이 미친 듯이 곱버스를 매수하면은 시장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락장에 배팅하면 당연히 장은 올라가겠죠. 그쵸? 개인은 반대로 가는 것밖에 못하잖아. 네, 그리고 이 전략은 당연히 횡보장보다는 추세장에 잘 먹히는데, 이 개인이 추세 변곡점을 정확히 캐치하고 반대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자, 지금 때가 왔어, 매수하자 하면 장이 떨어지고요. 개인이 이제 갈 만큼 가서 매도하자 하면은 장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인은 무조건 반대로 하는 것만 잘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개인이 곱버스를 매수한다라고 하면 그들이 하락장에 배팅하니까 우리는 주식을 매수를 하는 거고요. 개인이 곱버스를 매도한다 하면은 그들이 상승장에 배팅하는 거니까 주식을 팔고 인버스를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굉장히 유력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5월 10월 살아남기 제 두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대단히 유익했죠. 첫 번째 전략도 복습을 하고 두 번째 전략도 배우고 이제 조만간 세 번째 전략도 알려드릴 겁니다. 유익했죠.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